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에서는 진짜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중고거래 시장 생태계인데요. 이게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완전히 진화해버렸거든요. 2026 3월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이 복잡해 보이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혹시 중고하면 아직도 동네 벼룩시장이나 예전 그 아나바다 운동 같은 거 떠올리시는 분 계신가요? 에이, 그렇다면 오늘 그 생각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중고거래는 이제 단순히 낡은 물건 좀 싸게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메인 쇼핑 문화, 그러니까 완전히 주도적인 리테일 문화로 자리 잡았거든요. 이게 수치로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폭발하는 중고거래 생태계, 두 번째는 유저들이 직접 증명하는 진짜 앱 순위, 세 번째는 세대별로 확 나뉘는 맞춤 거래 플랫폼, 네 번째는 요즘 난리난 리셀 패션 앱들의 급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와 완벽하게 융합된 쇼핑몰 트렌드까지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폭발하는 중고거래 생태계.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길래 폭발한다고 하는지 그 어마어마한 규모부터 바로 확인해보죠. 숫자 보이시나요? 2,319만 명. 이게 무려 당근 앱의 한 달 활성 사용자 수예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절반이 매달 이 앱을 열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거래는 뭐 소수의 알뜰족들만 쓰는 그런 니치 마켓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수천만 명의 일상을 꽉 잡고 있는 가장 메인 상거래 방식이 된 거예요. 최근 3개월 월 평균 사용자 수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방금 본 당근이 진짜 압도적인 아예 어나더 레벨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번개장터가 520만 명, 크림이 220만 명, 그리고 중고나라가 209만 명으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이 앱들 사용자 수만 싹 다 합쳐도요. 어지간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들 그냥 훌쩍 뛰어넘습니다. 진짜 거대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사용자가 증명한 진짜 앱 순위입니다. 단순히 가입자 수 말고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앱들의 진심인지 그 이면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는 습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중고 앱, 딱 필요한 물건 살 때만 퀴시나요? 아니면 왠지 심심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냥 쓱 켜보시나요? 이 앱 실행 횟수 데이터를 까보니까 진짜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이것 좀 보세요. 1인당 월 평균 앱 실행 횟수인데요. 당근이 무려 172.2회, 번개장터가 142회입니다. 이거 대충 나눠봐도 하루에 평균 4번에서 6번은 꼬박꼬박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이제 이 중고 앱을 단순히 뭐 살 때만 쓰는 쇼핑 수단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피드 넘기듯이 보는 거죠. 틈만 나면 뭐 새로운 거 안 올라왔나? 하고 들여다보는 완벽한 습관성 앱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섹션은 세대별 맞춤 거래 플랫폼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연령대별로 이 시장을 쓰는 방식이 완전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이 거대한 시장은 사실 두 개의 큰 축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생활용품 위주로 실용성을 꽉 잡은 30대와 40대 중심의 일반 종합 중고 거래 시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신 트렌드, 한정판 이런 거에 엄청 민감한 20대 중심의 리셀 패션 거래 시장이에요. 이렇게 확연히 다른 두 가지 모습, 실제 데이터로 보면 어떨까요? 이 업종별 연령대 비중을 보여주는 차트 진짜 재밌지 않나요? 화면에 빨간 박수 쳐진 부분 한번 보세요. 종합중고거래나 중고차 쪽은 40대 비중이 확연히 큽니다. 반대로 리셀 거래나 중고 패션 쪽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서 20대가 시장을 그냥 꽉 잡고 장악해버렸어요. 세대별로 중고를 대하는 방식이나 목적이 아예 분리돼서 철저하게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럼 이런 플랫폼들 계속 잘 크고 있을까요? 지난 2년간 주요 종합 중고 플랫폼들 성장률을 보면요. 중고나라가 무려 54.2%나 껑충 뛰었고요. 번개장터는 29.6%, 심지어 이미 파이가 엄청나게 큰 당근마저도 11.5%나 성장했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최근 3년간의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해보면 이 수치들이 확 와닿습니다. 3대 플랫폼 모두 매년 꾸준히 쑥쑥 우상향하고 있죠.
특히 이미 1,000만 명이 넘게 쓰는 당근이 계속해서 덩치를 불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고나라가 다시 50% 넘게 반등하면서 치고 올라왔다는 거. 이건 그냥 종합 중고 거래 시장의 파이 자체가 전혀 꺾이지 않고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실제 행동 패턴을 보면 더 재밌어요. 각 앱이 얼마나 자주 실행되는지 연령대별로 쪼개보면요. 번개장터는 트렌디한 2030 세대가 전체 실행 횟수의 절반 이상을 꽉 잡고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근은 4050 세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동네 기반 실생활 거래를 활발하게 이끌고 있죠. 중고나라도 40대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러니까 플랫폼마다 확실하게 밀어주는 핵심 연령대가 있고 자기들만의 아주 탄탄한 생태계를 구축해 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섹션. 요즘 제일 뜨거운 분야죠? 바로 급성장하는 리셀 패션 앱입니다. 이게 어떻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폭발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이 성장률 수치들 진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딱 2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크림은 51.4%나 늘었고요. 특히 빈티지 패션으로 유명한 후르츠 패밀리, 여기는 무려 185.3%라는 진짜 경이로운 성장률을 찍었습니다. 차란이나 솔드아웃도 15% 이상씩 쑥쑥 컸고요. 와, 이 리셀 패션 쪽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는지 딱 감이 오시죠? 이 차트가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크림이나 후르츠 패밀리 같은 이런 앱들이 최근 한 2년 사이에 젊은 친구들에게 완벽한 디지털 놀이터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누가 입던 헌옷 산다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한정판 같은 희소성 있는 거 구하고 자기들끼리 힙한 패션 취향을 공유하는 아주 트렌디한 문화 공간, 그 자체가 돼버린 거죠.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중고와 완벽히 융합된 쇼핑몰. 새 상품을 파는 곳과 중고를 파는 곳이 요즘 어떻게 섞여 있는지 그 흥미로운 공존을 확인해 볼게요. 복잡한 거 빼고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리셀 앱인 크림을 쓰는 사람들이 같이 제일 많이 쓰는 앱 탑 3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쿠팡, 2위가 당근, 3위가 무신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 물건을 파는 쿠팡이나 무신사, 그리고 중고를 파는 당근이 사람들의 폰 안에 나란히 완전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새 거, 헌 거, 이런 경계가 우리 손 안에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열어본 스마트폰 쇼핑 폴더도 딱 이런 모습 아닌가요? 크림이나 후르츠 패밀리 같은 힙한 리셀 앱 쓰는 사람들이 뭘 같이 쓰나 데이터를 쫙 뽑아보니까요. 쿠팡, 무신사, 에이블리, 올리브영 같은 흔히 말하는 1차 시장 쇼핑몰들이랑 당근, 번개장터 같은 2차 시장 앱들이 상위 5위권을 아주 사이좋게 싹 다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장, 2차 시장 이런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생태계가 완전히 하나로 끈끈하게 얽혀버린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새 옷 살까? 아니면 중고로 살까? 리셀로 살까? 이걸 그냥 똑같은 선상에 두고 자기한테 제일 이득인 쪽으로 쑥쑥 골라먹고 있는 거죠. 완전 똑똑하게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재밌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이제 앱 하나만 열면 신상이랑 중고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잖아요. 이렇게 중고가 우리의 쇼핑 첫 번째 선택지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알던 새 상품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대체 어떻게 바뀔까요? 애초에 1차 시장, 2차 시장 나누는 게 앞으로 의미가 있기는 할까요? 확실한 건 우리가 물건의 가치를 매기고 소비하는 방식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히 새롭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소비 문화의 진화가 과연 어디로 향할지 오늘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분석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